네, 오늘장 랭킹5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키워드에 주목해야 될까요? 두 분의 의견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헤르메스탁 하창원 본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 인사 먼저 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키워드들 1위부터 5위까지 순위별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가장 아래쪽 5위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5위는 2차 전지. 이제는 이 키워드의 터줏대감이라고 할 만큼 매번 단골손님으로 2차 전지 매번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시각에서 봐야 될까요? 일단 2차 전지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을 본부장님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첫 번째로는 2차 전지에 대한 열기 온기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특히 더 장비주에 대한 연속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포인트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야기 들려주세요. 네, 일단은 뭐 시장에서는 여전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한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사실 11선이 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에서의 자금이 사실 다른 섹터로 좀 움직여야 되는데 약간 하나씩 좀 걸리는 것들이 있죠.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업황이 턴어라운드가 되긴 될 텐데 이게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인지, 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사실 좀 실적이라든지 수주 부분은 너무나도 좋지만 요번에 다시 한번 또 부품 관련된 이슈가 논란이 되면서 좀 이벤트가 있죠. 그리고 뭐 바이오 쪽도 이 단기적인 아마키 이슈가 또 끝나가는 라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2차 전지 내에서 그러면 또 이슈가 있는 것이 어디 있는가라고 찾아다니면서 2차 전지 내에서 좀 순환매가 나오고 있고요. 대부분 오늘 상승력이 나왔던 종목군들이 보면은 2차 전지라든지 뭐 특수 광물 쪽이 좀 대부분 시세를 좀 분출을 해줬거든요. 그만큼 돈이 지금 자금이 유동되는 부분에서 조금 사람들이 관심이 크게 나오는 쪽이 2차 전지 쪽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장비단이 사실 조금 덜 올랐었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좀 올랐을 때 장비단에 대해서 좀 종목군들을 여러 번 좀 추천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조들이 조금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투자라든지 이런 공장 증설을 하게 됐을 때 장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주 증가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어서 그러한 전반적인 부분들이 장비주에 좀 긍정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뭐 오늘 분리막이라든지 전액이라든지 기타 다른 쪽에서도 좀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장비주를 꼭 특정 지을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냥 조금 덜 오른 종목군들 중에서 실적이 좋거나 아니면 수주 이벤트가 좀 큰 기업들이 약간의 좀 오늘 수급적인 쏠림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정도로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본부장님 근데 이게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 저희 랭킹5에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네. 결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법안을 보면은 2차 전지 기업들이 많이 미국에 지금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장비는 더욱더 지금 설치도 되고 있고 작년부터 수주 계약은 찍혔고, 그러니까 기대감과 숫자 다 일석이조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더욱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냥 키 맞추기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저 장비 쪽을 되게 좋게 보고 있어서 제가 이전에 코인테크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드렸었고요. 수익률은 50% 이상은 뭐 났었던 것 같은데 해당 종목도 이제 2차 전지 전공정과 후공정에 대한 자동화를 만드는 기업으로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탑머티리얼이라는 자회사도 2차 전지 전극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뭐 실적이라든지 수주 잔고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앞으로 증설이 계속적이 된다라는 부분에서의 선제적인 주가의 반응은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 얼마나 추가로 또 나오는지가 결국에는 또 장비주들의 핵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조들은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좀 앞에서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장비 쪽은 그러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더 확대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쪽도 아직 좀 덜 오는 쪽 종목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으로도 또 순환매가 돌 수 있어서 그러한 관점도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도 덜 오른 섹터가 여기에서 있다라고 보셨군요. 광물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 이어서 해볼 거니까 여기에 추가적인 질문을 좀 본부장님께 이따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2차 전지에 관해서 위원님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어서 테슬라 모멘텀으로 중심으로 해서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테슬라에 따라 울고 웃었던 날들이 꽤 많았잖아요. 지금은 주가를 본다면 어느 정도 박스권, 그리고 이슈에 대한 그 변화도 지금은 민감도가 떨어지고
떨어진 상태이긴 한데 어떻습니까? 테슬라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지금 오후장에 보유자분들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위원님의 조언이 좀 듣고 싶습니다. 테슬라와의 관계성은 저는 끊어낼 때가 이미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테슬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차를 많이 팔고 있고 시장 장악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이번에 미국에서 IRA 법에 테슬라도 이제 수혜를 받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 존재를 합니다. 근데 테슬라 한 종목에 따라서 2차 전지가 움직인다?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성은 있다라고 보죠. 하지만 이론적인 근거는 없죠. 테슬라가 잘 팔린다 해서 2차 전지가 올라가고 테슬라가 안 팔린다 해서 2차 전지가 떨어진다? 뭐 이거는 좀 논리적인 근거는 많이 약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테슬라와 2차 전지의 연관성을 그렇게 찾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일단 우리가 그 펀드멘탈의 기준에서 본다라면 제가 2차 전지 장비주를 언제 MTN에서 말씀드렸냐면 12월 말이었습니다. 12월 말에 올해를 볼 때 장비주를 보자. 통신 장비, 반도체 장비, 2차 전지 장비를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거는 무조건 미국을 따라가야 되는 증설 효과이니까. 근데 이제 장비주들이 지금 올라온 상황에서는 저는 조금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장비라는 것이 소재랑 좀 다르죠. 셀과 소재와 장비는 다릅니다. 셀과 소재는 지속적으로 판매 가능하지만 장비는 일정 부분 판매되고 나면 더 이상 판매되지 않는 거죠. 장비가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수주량과 급증했고 매출이 늘어나죠. 내년까지는 일어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내년 이후부터는 매출이 일어날 만한 지금 트리거가 보이지는 않아요. 공장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있고 발주 물량들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밸류를 고민해 볼 때가 됐다라는 거죠. 이게 서서히 올라가게 되면 한 올해 말까지는 장비주들이 굉장히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만 갑자기 지금 2차 전지가 이제 곽광을 받으면서 테마 순환매로 돌게 된다라면 밸류를 땡겨올 수가 있죠. 많이 밸류를 땡겨오게 된다면 오히려 하반기 때는 수주 잔고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것. 수주는 잔고는 있습니다만 수주 잔고가 더 이상 플러스가 안 되는 측면에 있어서 주가 하락을 염려할 수 있죠. 바로 조선업종입니다. 지금 이제 조선업종이 이제 실적 때문에 좀 올라갔지만 작년에 조선업종이 떨어졌던 것들이 막대한 수주 잔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떨어졌죠. 계속해서 수주 잔고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근데 떨어진 이유는 3년 이후로 수주 절벽이 생겼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된다는 거죠. 우리가 단순하게 뇌피셜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주식시장에는 현명하게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는 분들도 상당수 계시거든요. 그들이 또 나름대로 주식시장을 이끄는 것들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모습으로 이끄는 거기 때문에 장비주들에 대해서는 지금 저는 뭐 나쁘다고 얘기할 상황은 아닙니다. 장비 좋습니다. 좋지만 장비는 조만간 밸류를 고민할 급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일단은 염두에 두자. 하지만 지금은 아직은 아니다. 어쨌든 장비도 현재로서는 가장 관심을 받는 하나의 섹터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테슬라 실적 관련해서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조언 들어봤고요. 그리고 장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관전 포인트를 가지고 이 관련주를 봐야 되는지에 대한 코멘트도 받아봤으니까요.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2차 전지 조금 더 큰 카테고리에서 여기에 대해서도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열어보고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헤드라인은 구리로 저희가 잡아봤습니다. 자, 일단 산업재 측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포커스가 많이 맞춰지는데 구리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이쪽에 베팅도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물 좀 넓게 보도록 할게요. 구리, 리튬, 히토류 골고루 보도록 할 텐데요. 위원님과 구리에 대한 이야기 바로 좀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구리 한다면 태양광 뭐 이런 신재생하고도 연결고리가 있고요. 물론 뭐 2차 전지와도 연결고리가 분명히 있을 거고 여러 산업재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뉴스 기사들을 보면은 구리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쪽에 무게가 많이 실리거든요. 투자 아이디어로 지금 구간에서도 진입이 가능할까요? 관련주로 묶인 광물 쪽으로의 포커스는 이미 좀 많이 튀긴 했던데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구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광물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있었던 것들이 사실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익히 말씀드려왔습니다. 하나의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지만 뭐 리튬이라든지 다양한 광물에 대해서도 또 이제 관심을 갖는 거죠. 구리 가격에 대해서도 이제 구리는 이제 세계 경제의 어떤 바로미터다라는 시각도 일부 있죠. 근데 최근의 시각들은 지금 세계 경제에 있어서의 구리에 대한 어떤 시각들이 조금 변한 것도 있어요. 세계 경제가 우리가 이게 참 아이러니가 뭐냐면 우리의 눈은 신경제를 바라보고 있는데 구리 가격은 여전히 구경제에 대한
바로미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제를 바라볼 때는 신경제에 대한 뭐 챗봇이라든지 이런 걸 보다가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 또 구경제가 올라간다, 또 이런 어떤 혼란들이 오는 거죠. 자,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구경제와 신경제, 물론 같이 동반 상승하는 거고요. 구리에 대해서 이제 관심들이 갖고 이미 주가는 어느 정도 반영됐다라고 봐요. 이미 이것이 시장에 있어서 눈에 띄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부분들은 좀 보고요. 이번에 중국의 GDP가 4.5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근데 역시 산업재 생산은 여전히 좀 부진합니다. 소비재가 좀 늘어났었던 부분들을 보면 과연 구리가 이제 더 이상 탄력을 받을지, 더군다나 지금 현재 미국의 어떤 다양한 상황들, CPI가 5%대까지 수직 급락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추가적인 동력은 좀 강하지 못할 수도 있다. 결국 지금 이제 우리 주식시장에 가장 우려하고 있는 세계 경기의 둔화, 소프트 랜딩이냐 하드 랜딩이냐는 논쟁이 다시 시작된다면 구리 가격은 일단 빠질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원자재 가격을 형성하는 것은 저는 뭐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가 수요와 공급이죠. 근데 결국 수요와 공급에서 가장 강력한 건 이제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두 번째는 유동성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2020년과 다른 것은 이제 유동성 회수 기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심리인데 지금 경기에 따라서 심리는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튀고 있는 구리 관련주 보유자분들은 일단 챙기는 전략을 일단 어느 정도 뭐 추천하시는 챙겨가시면서 나름대로 보유자 영역으로 이제 진입을 했다라는 측면을 인식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산업재 광물 쪽에 조금 넓게 봤을 때 위원님이 아직도 가능성이 좀 있고 그리고 모멘텀도 충분하다라고 보시는 쪽이 혹시 있을까요? 지금은 투자자분들이 이쪽 섹터에 대해서는 이미 다 어떻게 보면 샅샅이 뒤진 거죠. 샅샅이 다 뒤져놓은 상황. 2차 전지랑 광물 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못 발견한 것이 있을까? 자,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드리죠. 지금 이제 민지 아나운서가 지금 이 얘기를 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이번 주에 포스코 그룹이 튈 거라고 아무 누구도 얘기 못 했어요. 포스코 그룹이 튀니까 이제 포스코의 일관 체계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포스트 2차 전지에 대해서 그렇게 뒤졌는데도 불구하고 포스코 그룹이 튈 거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제가 있을까 좀 의문이에요. 뭐 안 계시진 않겠지만. 그런 것처럼 다른 지금 안 오른 것을 찾아간다라는 행위 자체는 저는 굉장히 위험스러울 수도 있다. 결국 주가가 움직이는 상태에서 거기에 이제 그 설명이 붙으면서 주가가 탄력을 받는 것이 일상적인 모습이지 지금 이 모습을 가지고 다음 모습을 본다라는 것이 얼마만큼 보기 어렵냐. 2차전지가 우리가 이제 각광을 받기 전에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뭐 챗봇이라든지 로봇 관련들이 움직였죠. 지금 그들의 모습은 어떻죠? 벌써 잊어버렸죠. 인공지능 얘기한 지가 언제인지 벌써 잊어져 버리고 이제 또 2차전지를 보는 거죠. 좀 있으면 이제 광물로 넘어왔죠. 이런 어떤 흐름들을 보시면서 결국 본질 가치에 이제 충실하는 모습, 어떻게 보면 좀 어폐가 있는 뭐 다른 얘기를처럼 들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꾸준히 올라가는 종목들은 또 이 속에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패턴으로 다른 패턴을 찾는다라는 것이 저는 그렇게 조금 쉬운 방법은 아니다. 오히려 그게 더 어려운 방법이다. 이게 움직이니까 비슷한 것들이 움직이겠지 찾는 방법들이 오히려 더 어려운 방법이다. 이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 이어서 사실 2차 전지에 대해서 가능성을 아직도 높게 보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요. 2차 전지 광물을 봤을 때 저희가 1차적으로 찾았던 쪽이 리튬입니다. 자, 그런데 탄산 쪽도 그렇고요. 수산화 리튬도 지금은 가격이 정말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주가에 연동되는 부분은 상당히 좀 작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리튬 관련주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연동이 안 돼서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리튬 같은 경우가 가격은 이미 떨어지기 시작한 거는 조금 됐어요. 시기는 좀 됐고, 이 투자자들이 그것도 다 알고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염호 이슈들이 조금 발생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이드로 리튬이라든지 어반 리튬이 조금 이슈가, 한 2주 정도 전에 좀 큰 이슈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다시 한 번에 리튬과 관련된 기업들의 좀 상승력을 끌어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이슈가 좀 소멸되니까 약간은 조금 눌림목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리튬 같은 경우는 지금은 또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만 만약에 추후에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계속적으로 리튬 관련된 종목군들이 큰 상승력이 나왔었던 이유가 공급이 월등히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구조적인 부분에서 해소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가격 하락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좀 상승력이 둔화되는 걸로 반영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구조적인 해결이 완벽하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런 NFP 쪽으로 아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너무나도 부진한 이런 이슈가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일단 뭐 추가적인 상승력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너무 많이 올라서 경고 종목으로 많이 선정이 되어 있어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실 때는 상당히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다 정도로 좀 정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살짝 틀어서 볼게요. 히토류 관련주는 본부장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사실 트레이딩 관점이라고 리튬을 말씀해 주셔서 사실 히토류 관련주도 트레이딩으로 많이 조언을 하시는 섹터 중에 하나긴 한데 히토류 수출을 통제하고 중국이 나서면서 국내 관련주들의 매기가 쏠리고 있고 관련돼서 정부의 코멘트도 나오고 있는 구간이라서 어떻게 성격을 봐야 되는지도 같이 광물 이야기 나온 김에 질문 드리고 싶네요. 네, 히토류는 조금은 다르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 게 지금 공급망 이슈로 미국과 중국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환경 문제로 인해서 중국 쪽이 히토류 기술이라든지 뭐 채굴 부분은 좀 상당 부분, 특히나 이제 기술력 부분은 거의 90% 정도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해소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어서 충분히 이슈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움직이는 뭐 종목군들 보면은 이제 대체 광물을 한다거나 특히나 이제 뭐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세토피아 같은 경우는 좀 후발로 히토류 관련 종목으로 좀 접근이 됐고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이슈도 있거든요. 근데 히토류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2차 전지와 또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상승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오늘 뭐 대장 역할을 해주는 종목이 경고 이 딱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상한가 계속 상한가를 들어갔다가 지금 29%대에서 상승력이 나오고 있어서 추가적인 또 정부에서 오늘 이슈가 전거래 시간에부터 나왔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이쪽 히토류 쪽은 추가적인 상승력이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물 관련주로 쉽게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게 아니군요. 세부적으로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뉴스플로우와 종목의 위치 좀 체크해야 된다는 조언과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어서 3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뉴스가 나와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유럽연합의 반도체법 시행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산업부 쪽에서는 오히려 기회다, 큰 타격은 없다라는 코멘트를 내놨는데 정말 그런 걸까요? 위원님께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반도체 좀 봐주세요. 사실 정말 자국주의가 좀 심화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긴 하는데 정말 산업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소비자한테는 기회고 큰 타격은 없는 건지 워낙 큰 재료가 호재성 재료가 없는 구간에서 나온 뉴스라서 분석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제가 좀 이런 부분 보면 지식이 일천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어떤 소부장이 수혜를 볼지 저는 못 찾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반도체는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메모리와 시스템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메모리는 역대 최고의 재고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2019년에 안 했던 삼성전자도 이제 감산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불황의 이제 터널에 서 있습니다. 불황의 터널에 서 있고 이제 가격이 조금 반등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불황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건 이제 시스템 쪽이죠. 비메모리라고 나오는데 시스템 쪽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 시스템 쪽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점점점 이제 이런 유럽연합이나 이런 쪽들에 이제 붙기 시작하는 거죠. 어저께 이제 다뤘던 뉴스 중에 하나는 중국에서 팹리스 쪽에 있어서 세계 2위에 올라설 가능성이 있다. 대만에서 나온 뉴스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도 치고 나오죠. 전 세계가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좀 치고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서 활로를 잘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전히 중국향 매출이 많은 메모리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파운드리나 뭐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제 결국 이 싸움은 저는 시작 중이라고 봐요. 이 싸움은 시작 중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수혜와 피해를 논한다는 게 저는 상당히 조금 어폐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지금 싸울 때는 내가 이익을 보느냐 피해를 보느냐가 아니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결과물만이 나와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유럽연합이 이렇게 반도체 시행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유럽 내에서 자국주의를 또 나가게 되는 보호무역이 이제 벽이 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반도체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 이게 지금 단순하게 우리가 뭐 소부장의 수혜를 보는 거다? 소부장의 수혜를 봐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있어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되는 건지 조금 고민이 좀 있습니다. 저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굉장히 몇 년 동안 좀 부정적이었고 아직도 그런 부분들. 그나마 이제 SK하이닉스는 제가 이제 GPU 관련해가지고 챗GPT 관련해서 조금 이제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이제 그 공장을 짓는 거에 대해서 따라가는 장비 업종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있습니다만 이런 뭐 유럽 법에 따라서 우리가 수혜를 본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가 지수 연동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본부장님께도 짧게 코멘트 듣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동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직까지 반도체에
이렇다 할 뉴스는 없는 거다. 계속해서 뉴스를 소화해 나가는 과정을 조금 더 봐야 된다라는 입장이실까요? 네, 근데 이거는 조금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경쟁이 오히려 확대가 돼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이러한 이슈가 있을 때는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먼저 보시는 게 조금 더 좀 대응하시기엔 좀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업황이 이제 내려왔죠. 바닥권에 내려와 있는 거는 맞는데 이게 수직으로 V자 반등으로 좋아질지 아니면 정말 옆으로 오랜 기간 횡보하면서 점진적으로 좋아질지 이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단순히 기대감만으로 상승력이 나오는 부분에 대한 영역은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한 수요들이 진짜 나오면서 재고도 줄어들고 이런 업황, 물론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좋았었던 경험이 많죠. 그 바닥권을 이후로 좋았었던 선례들은 두세 번 정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똑같을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도 반도체는 늦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들어가지 말자, 지켜보자라는 공통된 조언이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슈를 안고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가장 큰 호재성 재료가 실적이었는데 그 시즌입니다. 여기는 늦었을까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위는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첫 번째로는 대우조선해양 필두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저희 추천주로 위원님의 추천주로 받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 위원님께 먼저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공정거래위원회 발 뉴스에 며칠 전부터 조금 더 강한 탄력이 나왔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이고요. 26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뉴스에 따른 일자가 딱 정해진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AS와 함께 겸해서 좀 질문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최고가 기준으로 저 20%에 넘는 수익권인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조언 부탁드릴게요. 저는 한 가지만 봤습니다. 실적 기대감. 드디어 흑자 전환. 드디어 흑자 전환인 거예요. 제가 이제 작년에 MTN에서 지속적으로 조선주를 말씀드린 게 안타까운 양치기 소년 비유였죠. 이들이 계속해서 다음 분기 흑자 전환, 다음 분기 흑자 전환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후판 가격이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라가고 다양한 이유로 한 번도 흑자를 못 냈었죠. 수주장과 막대하고 신조성과가 올라간다. 아무리 얘기해도 흑자를 못 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적자가 난 안타까운 양치기 소년이다라는 정말 좀 그런 비통한 심정으로 좀 말씀을 드렸죠. 근데 드디어 이제 흑자 전환이 이제 눈앞에 보이는 거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4분기에 빅베스를 했고요. 그게 이제 하나의 신호탄이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이번에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보는 거죠. 제가 최근에 이제 일관성 있게 말씀드렸던 것은 현대차가 이제 IR에서 수혜를 탈락하기 전까지 자동차와 조선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서 긍정적으로 본 거죠. 실적만 본 겁니다.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드라마틱한 변화 모색을 기대하고 있는 거고, 따라서 조선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때까지는 이 움직임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실적 규모라든지 진짜 만약에 근데 여기서 또 적자가 날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를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때까지는 좀 보자. 그 대신 뉴스에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에 이제 반응할 때 오히려 매도 시점을 잡자.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종에 대해서는 흑자 전환 기대감을 가지고 여전히 좀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대우조선해양 관련해서도 수익을 챙기자. 그리고 하나 더 본다면 삼성중공업 역시 저희가 목표가에 임박한 구간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안아가고 있는 구간에서의 대응이 궁금해요. 저희가 이거 6,000원으로 삼성중공업은 잡아주셨거든요. 저는 실적 발표 때까지는 일단 다 보입니다. 실적 발표 때까지는 둘 다 보이고요. 네. 실적 발표가 나오는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거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아직은 소문 단계고요. 실적이 확인되는 단계에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지금 보유하고 계신다라면 수익을 챙길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여기에 이제 실적 발표를 보고 뒤늦게 따라오시는 분들에게 좀 물량을 넘겨주는 그러한 방향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주 저희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AS까지 겸해서 좀 드렸고요. 본부장님께 조선 섹터 궁금한 질문 드릴게요. 좀 뒤늦은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언제나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가는 종목이 더 갈까에 대한 고민은 늘 투자자분들이 하시니까요. 이 조선 섹터의 수주에 대한 모멘텀, 앞서 저희 이야기 들어봤던 것처럼 실적에 코멘트를 맞춘다면 조금 더 탄력성을 기대해도 될까요? 경기 민감주 가운데 가장 좀 안정적인 우상향 추세가 나타나는 곳은 조선이라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일단은 좀 긍정적인 전망도 많이 있고 또 올해 추가적인 LNG 선에 대한 60조 이상의 수주가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가시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좀 긍정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는데 현대미포 조선이 아직도 바닥에서 조금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후발로 접근을 해보시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좀 가격적인 부담이 덜한 이 종목으로 접근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원래 조선 쪽이 턴어라운드가 나올 때는 이게 중소형선 위주로 빠르게 원래 이 장보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왔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점을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또 업황이 좋아지게 되면 과거에 좀 움직였었던 패턴대로 움직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럴 때는 아마 현대미포조선이나 삼성중공업 쪽이 빠르게 좀 움직여주고 나머지 좀 굵직한 기업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도 트레이딩의 영역이라고 저희 본부장님 정리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 왜냐하면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평가가 완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점이 만약에 우리가 예상한 대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방향으로 이제 찍히기 시작을 한다면 구조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상승력이 많이 나왔었던 부분부터 좀 차익이 나올 확률이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맞다 정도로 좀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하고 저희 바로 이어서 1위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온 소식 그리고 연속성에 대한 질문을 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내수 회복과 함께 꽃피는 봄 정말 온 걸까? 사실 양치기 소년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여기도 그런 마음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본부장님께 첫 번째로 이 질문을 이어서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어제 화장품주의 강세에 대해서 저희 코너에서 이야기를 한 바 있는데 오늘 본다면 뭐 꺾였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추세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연속성이 얼마만큼 강하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는 찍힐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연속적인 흐름 어떻게 지금 진단하실까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뭐 대표적으로 CNC 인터내셔널이랑 아이패밀리 SC를 조금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해서 사실 주가의 상승력이 나오기 전부터 좀 많이 강조를 드렸고요. 뭐 해당 부분부터는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이 종목군들도. 근데 일단 기울기가 굉장히 좀 높다라는 부분에서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상황이고요. 또 이제 해당 기업들이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에서 특히나 좀 독보적인 성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라든지 유럽, 그리고 미국 쪽에서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나 색조 쪽에서 강한 일본 지역에서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은근슬쩍 52주 신고가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데이터 계속 좋아질 것이고 아마 긍정적인 리포트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뭐 11선이 강력하게 거래량 동반해서 돌파가 되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우상향 기조 끌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해당 부분들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뭐 항공주라든지 카지노 관련된 종목군들 최근에 뭐 시끄러운 거에 비해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움직이지 못했거든요. 그런 종목군들이 지금 눌림목에서 약간의 좀 상승 기조로 바뀌는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어서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정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본부장님 궁금해요. 뉴스가 나왔을 때 가장 어제 기준으로 강하게 반응이 나왔던 쪽은 화장품이었거든요. 네. 중국발 소비 관련 키워드를 가지고 간다고 한다면 언제나 관점을 볼 때 뉴스에 가장 빠르게 반응한 쪽을 지속적으로 보는 게 그래도 정답에 가깝다라고 저는. 그렇죠. 왜냐면은 이 수급의 첫 스타트를 끊어주는 섹터고 특히나 이제 중국 로드샵 비중이 높은 이런 쪽은 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외 기타 지역에서의 매출이 크게 좋아지고 있고 특히나 이런 기업들은 해외 매출 비중이 80%에서 90%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좀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실적적으로 탄탄하게 성장이 나오는 기업들은 충분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급의 선순환으로 스타트를 끄는 쪽에서의 이제 순환매가 나오기 때문에 여전히 좀 빠른 움직임이 나오는 쪽부터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맞다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비 관련 테마에 대해서도 위원님께 짧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제 뛰었다가 잠잠하더라도 조금은 여기는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보는 게 여전히 맞다라는 의견 저희 가지고 가도 될까요? 사실 뭐 안 갔던 여행이 갈 것 같다 했는데 여기 또 움직임이 없고 호텔 카지노 쪽도 더 뻗어나갈까 했는데 바로 이렇게 좀 잠잠해지니까 기다리시는 분들이 조금 답답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요. 다른 분들은 안 사는데 왜 본인은 기다리시죠? 사셨을 분들은 기다리시죠. 그러니까요. 다른 분들이 안 사는데 내가 사서 기다린다라는 것은 어폐가 있죠. 결국 내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안 사는 거니까 내 기대가 그러면 잘 봐야죠.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게 맞는 것인가. 다른 분들이 다 우매하고 나만 현명한 건 아니거든요. 다른 분들도 때로는 현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안 산다라는 것은 그분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어제 GDP 발표 내역을 보면 중국에서 외식이 늘었습니다. 의약품 소비가 늘었습니다. 화장품 소비라든지 이런 거 늘었다는 뉴스가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화장품은 저기 그 본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중국에 더 이상 팔리지 않아요. 왜 안 팔리냐면 이 지금 이제 중국에서 보면 리오프닝 때문에 안 팔, 이제 셧다운 때문에 안 팔렸다. 중국 광문제 때 우리나라 화장품이 10위권 안에 든 화장품이 없어요. 불과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1, 2위를 다투던 화장품들인데. 그러면 결국 브랜드에 대한 네임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냉정히 봐야 됩니다. 여전히 2년 전, 3년 전 생각으로 중국이 소비가 늘어나면 우리나라 소비 제품이 늘어날 것이야. 코로나 때 많이 바뀌었죠. 확 바뀌었죠. 자, 단적인 예로 들어드리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독도 문제로 일본과 싸우기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렸던 것은 일본의 아사히 맥주였습니다. 아사히 맥주는 일본 판매량보다 우리나라 판매량이 높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여러분들 편의점에서 아사히 맥주 드시는 분 계신가요? 벌써 우리나라에서 아사히 맥주가 잊혀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중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이 이런 변화를 겪고 있다는 거 보셔야 되고요. 이렇게 중국이 결국 GDP 성장률이 나타나서 이런 것들이 소비가 우리한테 옮기기까지 올 때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다. 단지 여기에 여전히 지금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수급이 몰려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그 트레이딩 관점을 접근하는 건 좋다. 하지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제는 이제 LG생활건강이 한 증권사의 리포트빨이 있었기 때문에 됐고 오늘은 또 다시 밀리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런 어떤 모멘텀들을 찾아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1위에 대한 의견까지 정리받아봤고요. 저희 AS와 원픽 받아볼 시간인데 위원님의 AS는 조선주 할 때 커브한 걸로 가름을 하도록 하고요. 바로 본부장님께 AS와 함께 원픽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 오늘 주목해볼까요? 네, 저는 코인테크를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좋겠다. 아, 제 추천이신가요? 네, 제 추천을 할 건데 네. 지금 5일선과 이격이 좀 벌려져 있어서 매수가는 좀 낮춰서 말씀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공정 자동화에 대한 이런 기대감은 여전히 있고 최근에도 수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전거래일이 최고가였습니다. 최고가 기준으로 상승력이 나왔는데 이게 종합 2차 전지 회사로 좀 더 확장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인 변화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런 자동화에다가 자회사 이제 탑 머티리얼의 이런 실적들 그리고 2차 전급 관련된 부분들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기대감들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어서 구조적인 좀 우상향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전거래일이 좀 의미가 있었던 거는 박스권을 거래량 동반해서 돌파하면서 이제 고가 라인을 크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좀 이평선과의 너무 많은 이격이 벌려지다 보니까 좀 윗꼬리도 달리고 오늘장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추세적인 우상향 기조는 나타날 확률이 좀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2년 전부터 수주 잔고가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실적적으로 이런 것들이 장부가에 이제 찍히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강력한 상승 기조도 유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신규 공장을 바탕으로 또 올해부터 생산량이 크게 늘어난다는 부분들을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목표 저희 이번에는 어디까지 볼까요? 목표 45,000원까지 신고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수 같은 경우는 5일선 부근까지 분할 매수, 5일선 부분부터 좀 매수를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손절 라인 같은 경우 31,000원으로 거래량 동반해서 상승이 나왔던 초입 부분들 깨지지 않으면 일단 끌고 가보시자 정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키워드와 함께 원픽까지 들어봤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탁 하창한 본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시간 끌어봤습니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